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미국 상원 의원들은 중국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후원자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대북 영향력을 한반도 비핵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인한 추가 대북 압박 완화를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오랜 후원자 또는 방패막이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악랄한 행동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I am concerned that this will be a chance for President Xi to lift up pressure even more than they have, and I hope that the U.S. expresses to China the need to continued enforcement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tinued maximum pressure, and to not allow Kim Jong-un to get away with a nuclear program.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반 메넨데즈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을 북한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in fact he wants to use that influence for trade concessions, he'd have to show that in fact we could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I just don't think that China's willing to use their political capital to do that.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연계하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돕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It's in China's interest not to have a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ecause the biggest outflow will be in the region. I don't want a war with North Korea, but if they continue to develop nuclear weapons to threaten America, we're going to have a military conflict.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완화하거나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을 절대로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한일 3국 간의 대북 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13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영토적 갈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가 방해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일 양국이 서로 갖고 있는 불신으로 국방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016년에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의 협조 없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거나 중국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과거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단결된 목소리를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시작하면서 각자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중단으로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군사 대비 태세를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은 미 의회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The frictions are there over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objective is to get past those, to get to the bottom line, the major objective,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and that is to denuclearization. 최근 국무부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과 삼각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북한이 희망했던 항로 개설 작업을 위한 조사를 1년 연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VOA에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또다시 포착해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는 북한의 신규 항공로 개설을 위한 일정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해당 조사와 기술 지원 등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이카오에 신규 항공로 개설을 요청했고 이카오는 지난 5월 담당자들을 평양으로 파견해 북한 측과 회의를 갖고 개설 작업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항공로 개설 작업 시 지원되는 기술이 군사적 목적 등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현장 조사가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이카오의 대북 사전기술 지원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영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국가의 항공기들이 통과했었지만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로 위험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2017년에는 러시아 국적 항공기만 통과했습니다. 항공로 개설 조사가 연기되면서 북한이 항공기 한 대당 받을 수 있는 영공 통행비 약 $700의 수익 창출 계획도 무산된 셈입니다. For years, the North Koreans have made a couple $1 million a year, maybe as much as $10 million on overflight revenues. But with the sanctions, they're not supposed to provide North Korea money in that way.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18일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13번째로 포착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외무성은 지난 5월 북한 유조선 안산 1호가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과 호수를 연결했다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북한의 항공로 개설이 제재 영향으로 막힌 데 이어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물러나고 후임에 마크 에스퍼 육군 장관이 새로 지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훌륭하게 업무해온 셰너엔 대행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새로운 국방장관 대행으로 마크 에스퍼 육군 장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수업체 레이시온의 부사장 출신인 에스퍼 지명자는 2017년 11월부터 육군성 장관을 지냈으며 최근 미국의 대북 외교와 관련해 군의 역할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셰너엔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연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사임한 이후 대행직을 이어오다가 최근 의회 인준 절차를 앞두고 과거 이력을 조사받다가 자진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중단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상황이 안보리 관련 결의안과 여전히 일치한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행동에 보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북한이 올해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으로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었다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주재 유엔 대표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일방적인 정보만을 제공했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4월 북한의 중국 수출액이 2천만 달러를 넘겨 제재가 본격 가동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은 2,226만 5천 달러치의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5의 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북한의 제재 품목인 섬유 제품이나 석탄, 광물 대신 주문자 생산 방식의 손목시계를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에는 매달 2억 달러대로 지금보다 최대 10배 많았습니다. 이 한국과 북한 인구의 기대 수명 격차가 11살로 더 벌어졌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17일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의 기대 수명은 72세로 83세인 한국보다 11살 더 짧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같은 보고서에서 남북한의 기대 수명 격차는 북한 71세, 한국은 81세로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올해 2,566만 6천 명으로 2년 전보다 17만 5천 명이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98만 5천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7년 5,098만 2천 명에서 올해는 24만 3천 명이 증가했지만 2030년에는 7만 3천 명이 감소하고 2050년에는 4,683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